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 또 서류 접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가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원서 접수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전형 원서 접수 또 서류 접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의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전형들보다도 재외국민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 접수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는 원서 접수의 어려운 점, 만약에 지원하시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모집 요강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대학들의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모집 요강만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대학에 전화하셔가지고 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면접고사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재외국민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 중에서 특히 의학 계열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자, 의학 계열의 면접 일정을 보시니까 중고교 과정 같은 경우는 가천대학교가 가장 빠르죠. 7월 23일과 24일에 가천대학교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을 넘어서서 8월 8일에는 인하대학교, 우석대학교, 대전대학교의 면접 일정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지필고사가 7월 25일에 지필고사를 보고, 아주대학교는 7월 28일에 지필고사를 보고 난 후에 8월 17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요. 고려대학교 세종과 한림대학교가 면접 일정이 중복되고, 그 다음에 의예과는 순천향대학교와 건대 글로컬이 8월 20일에 중복됩니다. 성균관대학교와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8월 23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의예과는 8월 27일, 그 다음에 약학과는 8월 29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연세대학교 면접 일자는 8월 31일, 고려대학교 면접 일자는 8월 14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12년 특례인 경우에 면접 일자가 가장 빠른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한의예과가 7월 20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 우석대학교하고 대전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겹치기 때문에 두 개 대학은 중복 지원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7월 15일이고 순천향대학교가 12년 특례 전형에서 올해 처음으로 의대 선발을 하죠. 그래서 8월 20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 성균관대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8월 23일로 면접 일자가 중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 링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블로그를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9월 27일이 면접일이고,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의 발표가 9월 20일이에요. 준비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접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방법은 다 온라인으로 해요. 무조건 다. 모든 대학이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방문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서류 제출 방법이 각기 다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온라인 후에 서류 접수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보니까 졸업 일자 및 성적표에 해당 학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색이 있는 볼펜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합격자의 원본 서류 제출 일자는 2024년 10월 18일에서 11월 8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8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료는 20만 원이에요. 1차에서 만약에 불합격하면 5만 원을 환불해 주도록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출 서류는 반드시 기재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스캔한 파일을 PDF 형식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고요. 모든 서류의 우측 상단에 수험표를 기재한 후에 업로드해야 한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대학들마다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는 대학들도 있고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서를 쓸 대학교 6개 대학이 결정이 되어지면 대학들마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서류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서류를 어떻게 정리해서 업로드하는지, 또 보시는 것처럼 합격자의 원본 서류 제출 기간은 언제인지를 꼼꼼히 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연세대학교는 2025년 2월 7일까지 원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도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 후에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원본이 없는 경우에 원본 복사본에 대한 원본 대조필을 받은 후에 사본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는 원본 제출만을 인정받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는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한다. 이 부분들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한국어로만 제출해야 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고려대학교의 원본 제출 확인 날짜는 2025년 2월 7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전형료는 20만 원이고요. 1단계에 불합격하시면 3만 원을 환불해 드리는데 올해는 3만 원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꼭 합격하셔야 되니까.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 서류 제출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원본 대조필, 영사 학원 및 아포스티오 등의 합격 후에 제출이 가능하고 모든 PDF 파일을 형성하여 한 개의 압축 파일로 업로드한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를 하는 방법, 또 압축을 하는 방법, 서류 제출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대학들마다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성균관대학교 원본 서류 제출 일자는 2025년 1월 24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전형료는 20만 원에 불합격하면 5만 원 환불해 드립니다. 자, 중앙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8월 9일이고 면접일자는 8월 15일인데 전형료는 20만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1단계 불합격하면 일정 금액을 환불해 드리도록 합니다. 중앙대학교도 원서 접수, 서류 접수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학업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의 목록을 원서 접수 페이지에서 입력한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중요도 순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자유양식으로 형식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다른 대학교와 다르게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순서를 매겨서 제출하시면 되고 원본 합격자 원본 서류는 2025년 2월 2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원본 제출 일자가 2024년 7월 27일, 12월 27일까지 제출하는데 이거는 이제 4번 제출하신 분들은 원본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서류 제출 기간 동안에 원본 제출을 제출하신 분들은 굳이 원본 제출 일자 다시 말하면 2024년 12월 27일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카톨릭 대학교는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서류 제출은 우편, 등기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가 있고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실 수가 있고 사본을 제출하신 분들은 합격하시면 2024년 12월 27일에 원본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형료는 15만 원이고요. 1단계 불합격하면 3만 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보시면 두 개 대학 공통적으로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인하대학교는 총 23만 원의 전형료예요. 아주대학교는 전형료가 15만 원이고 대학들마다 전형료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여러 대학교 원서를 쓰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인하대학교는 모든 제출 서류를 분류하여 PDF로 스캔한 후에 한 개의 압축 파일로 업로드하고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원본 제출 일자는 2025년 2월 12일까지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2월 21일까지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천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원서 접수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류 제출을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 3개 방식으로 서류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어 또는 공증을 받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등록자 중에 온라인 업로드 또는 사본 제출자의 경우에는 최종 등록 시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본 서류의 제출 일자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공지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용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싼데 1단계 합격하지 못하시면 3만 원을 환불해 드리도록 합니다. 대전대학교도 전용료는 10만 원입니다. 대전대학교는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하고 서류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제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 등록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에서 12월 18일까지가 제출 기간입니다. 건양대학교 보도록 하게요. 건양대학교는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고 서류 제출은 우편 및 방문 제출이에요. 방문.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 및 담당 부서에서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아 제출하셔야 하고요. 외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어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세종은 특징이 3년 특례와 12년 특례가 전형하는 방법이 달라요. 원서 접수하는 방법이.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는 방문 우편으로 하게 되고 서류 제출은 반드시 등기 우편이나 방문으로 하게 되고요. 3년 특례는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고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년 특례는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반해서 12년 특례는 원서 접수를 방문이나 우편, 서류 제출을 보시는 것처럼 등기 우편이나 방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본 서류 제출하는 것도 12년 특례는 2025년 2월 7일에, 그 다음에 3년 특례는 2025년 2월 21일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12년 특례는 전용료가 20만 원, 3년 특례는 전용료가 13만 원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한림대학교는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를 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최종 합격자 원본 제출 서류는 2025년 2월 25일에 전용료는 16만 3천 원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해요. 그리고 온라인 업로드 및 추후 제출이 아니라는 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업로드 및 추후 제출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모든 제출 서류는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않고 제출 서류 목록에 기재된 번호의 순으로 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클립이나 집게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 대조필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을 필요로 해요. 영어로 되어진 서류도 반드시 한국어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요즘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른 대학과 차이점. 대부분의 대학은 한국어나 영어의 서류라면 굳이 공증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모든 서류를 다 한국어로, 영어도 반드시 한국어로 공증을 받아야 하고, 전용료는 20만 원, 1단계 불합격하면 2만 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자, 우석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인터넷 원서를 접수해요.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꼭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지참하여 본교 입학관리팀에서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서 국문 번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석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공통점은 다 한국어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은 2024년 12월 16일에서 18일 사이고, 우석대학교가 전용료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30만 원이 전용료고, 그 다음에 이 30만 원 안에는
자격심사료 13만원, 필기고사료가 20만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손선양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전용료가 7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아요. 1단계 불합격하면 2만 원 돌려드리게 되고, 손선양대학교는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하지 않고 원서 접수도 우편이나 방문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 그 다음에 방문으로 하는 학교, 그 다음에 우편으로 하는 학교, 학교들마다 여러 차이점이 있다는 점, 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서류의 제출이 한국어나 영어인 경우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한국어로만 제출되어진 서류를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제출을 하는 방법도, 원서 접수를 하는 방법도 대학들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대학교가 결정이 되시면 첫 번째 모집 요강 꼼꼼히 살펴볼 것, 두 번째는 모집 요강에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하셔서 제출하는 방법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선영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한 후에 서류 제출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방문 제출하여 입학 초에 원본 대조필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다른 대학교 다른 점은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는 데 반해서 순천향대학교는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 등록자 서류 제출자는 2025년 2월 19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 글로컬,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좀 빨리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말이 씹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원서 접수는 인터넷, 서류 제출은 등기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하도록 하고, 사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입학 후에 직접 방문해야 돼요. 직접 방문하셔서 원본 대조필을 받은 후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전용료는 14만 원, 1단계에 불합격하게 되면 4만 원을 환불해 드리도록 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도 보면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지만 서류 제출은 등기 우편으로 하시고요. 꼭 방문 접수 안 됩니다. 자, 온라인 입력 사항 외에 모든 서류는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입한 후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초, 중고 발행, 재학 및 성적 증명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를 꼭 확인을 받아야 하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 대조필을 받은 사본도 인정을 받습니다. 비용은 20만 원이고요. 1단계 불합격하면 5만 원을 환불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의학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서 접수, 서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블로그를 링크하시면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하는 과정들이 3년 특례, 12년 특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3년 특례나 12년 특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을 기반으로 한 원서 지원이다 보니까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지필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면접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원서 접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신중하게 잘 꼼꼼하게 챙겨서 원서 접수에 무리가 없기를 바라고요.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파이널 의학 계열에 대한 면접 수업을 진행합니다.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 원서 쓰신 분들은 그만큼 면접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하이퍼리비에서는 면접 수업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월수금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수업의 내용들은 대부분 지성 면접, MMI 면접,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들을 진행합니다. 그룹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대1로 직접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화상 수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 면접 수업은 대부분의 수업들이 현재 마감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면접을 예약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이퍼랩이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이퍼랩에서는 재외국민 관련하여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고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필고사.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우석대학교와 같은 지필고사,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은 지필고사 수업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톡이나 위챗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